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 TV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특집으로 마련을 좀 했습니다. 지난 시간은 국제 정세에 대해서 전반부에서 했다면은 이번 시간에는 장세 분석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최근 하락장을 마무리 짓고 터닝 포인트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이에 대한 어떤 파동적인 내용들 또는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내용을 가지고 기술적 분석 위주로 한번 오늘은 이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물론 이제 파동 이론입니다만은 제가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은 독창적인 파동 이론을 또 만든 창안자라서 많이 알려졌습니다. 흔히 말하는 시간 파동에 대한 개념이죠. 이런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를 하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파동 이론 연구하면서 과연 주가 파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좀 했는데 헤드앤숄더, 역헤드앤숄더, 쌍봉, 쌍바닥이 어떻게 나오느냐 요거에 대해서 원리적으로 좀 이해를 하려고 또 소립 파동 본질, 그러니까 고등학교 물리 교과서를 다시 한번 현재 복기를 하면서 본질에 대해서 한참 연구를 했던 시절에 까마득한 2000년 초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과연 파동이라는 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기 이제 사이클, 작은 사이클에 대해서 요거 사이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웨이브 1, 웨이브 2, 그 다음에 현재 애니메이션, 작동 버튼이죠. 그러니까 사이클을 조정할 수가 있는데, 이 조정 사이클하고 또 이런 조정 사이클하고 이 두 개를 이제 합성을 좀 해봤습니다. 애니메이션 버튼 딱 누르니까, 이런 헤드앤숄더, 그 다음에 역헤드앤숄더 형태가 나와주더라. 이게 계속해서 진폭이 켜져지라. 그리고 요거에 대한 주기 사이클을 줄였다 늘렸다, 진폭을 높였다 했던 것을 반복을 했더니 조금씩 모양이 좀 달라지더라. 이런 내용을 보고 아하, 그러면은 이 본질적인 사이클이 이렇게 두 개 큰 사이클 안에는 작은 사이클들이 합성이 되고 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주가 파동이라는 것은 복합 사이클로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했고, 또, 다른 이제 노이즈 파동의 파동 사이클을 가지고 노이즈 잡음이죠. 잡음을 조금 주고 많이 주고 이렇게 하는 어떤 사이트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제가 해봤더니 조금 일반적인 파형은 이렇게 정상 파형으로 가는데 노이즈를 줬더니 이렇게 지글지글하는 파동, 그러니까 주가 파동과 조금 더 비슷해졌어요. 그래서 노이즈를 좀 많이 줬더니 이렇게 좀 되더라.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복합 사이클로 구성하면은 주가 사이클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겠구나. 거기서 착안을 좀 해서 이 원래의 사이클이 존재를 하는구나. 주식시장에서는. 그러면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사이클로 움직일 것이냐 하는 게 대해서 연구를 했고, 그게 경제 주기 사이클하고 매우 밀접하게 큰 사이클에 대해서는 움직여주고 있고, 작은 사이클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달 또는 60일 계절, 이런 1년의 시간의 마디하고 또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들을 현재 발견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큰 사이클, 주식시장의 큰 사이클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경제구조 이론, 보통 경제구조 이론은 고정경제 이론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연구했던 것을 다 정리를 좀 해봤더니, 물론 이거는 한 몇 달 전에 한번 제가 다루기도 했는데, 간단하게 오늘은 썸머리하는 의미에서 보면은 가장 적은 단기 파동이 40개월 주기로 하는 이제 키친 파동이더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40개월이는
36개월, 3년이죠. 플러스 4. 이게 가장 적은 단기 파동이더라. 그리고 더 큰 파동의 사이클은 현재 중기 파동인데 10년짜리 또는 20년짜리가 있다. 10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글라르 사이클, 20년은 현재 쿠즈네츠 파동 이렇게 구성이 되더라. 그래서 큰 사이클은 10년을 주기로 해서 움직여주고 있고 보다 더 큰 주기는 20년을 주기로 크게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아주 이제 장기적인 역사 사이클이나 그 현재 이런 부분 또는 현재 큰 산업의 사이클, 그다음에 도시 경제 발전의 사이클 이런 것들은 보통 어떻게 잡느냐면은 해봤더니 가장 장기 파동은 콘트라이프 파동이다. 보통 50년 내지 60년이 이제 기본이고 가장 짧은 것은 한 36년 이렇게 잡더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복합적으로 저처럼 합성하는 사람이 있죠. 합성해서 정리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합성한 이 파동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현재 그 전체적으로 키치 파동, 주글러 파동, 콘트라이프 파동 이런 부분들을 단기 파동을 합성을 해봤더니 검정색으로 이런 파동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어떤 그런 그 내용이 존재를 하더라 하는 것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움직임들을 한번 직접 미 증시, 그다음에 한국 증시의 과거의 또 패러다임 어떤 사이클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이클들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많다. 요거에 대해서 제가 계속 주장을 좀 했던 내용이죠. 근데 최근에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코로나 관련 이후로 막대한 유동성 집행이 됐고 현재 막대하게 풀어진 유동성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신음을 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경기가 굉장히 오히려 안 좋아지는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인플레이션은 제가 계속해서 연초부터 이야기를 했지만은 결코 결코 잡을 수가 없다. 잡을 수가 없다.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게 시세에 이제 반영이 돼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자, 요거에 대해서 제가 한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부분이, 관세를 인하를 좀 하자. 이게 중국과 화해 전략이 되겠죠. 그러면서 러시아하고 중국이란 두 개의 적을 가지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제 아무리 미국이라 할지라도 또 중국의 협조를 얻어낼 또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고립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런 관점에서 약간 둔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현재 달러하고 또는 현재 디지털 중앙화폐 각국이 추진하는 이거 1대1로 결합을 시키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약간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지난번에 이제 서프람 사태 때 집행했을 때는 금융은행 쪽으로만 집행이 됐기 때문에 시중의 유동성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재무부가 직접 발행해서 국민에게 집행이 됐죠.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좀 살아나는 그런 그 내용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화폐의 가치, 그다음에 물건의 가치는 항시 1대1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요거 막당에 풀린 유동성을 제어를 한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흔들리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뭐냐면은 조정파동이 2파동이 나온다. 근데 조정파동이 2파동에서 다시 이제 터닝 포인트가 무엇이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되는데 일단 이거는 어떻게 해서 조정파동 이후에 다시 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좀 나온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은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있죠. 물론 6월에는 현재 그 대차 대조표
축소 부분들이 좀 시행이 되지만은 약간의 변수는 있지만은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막대하게 풀리는 유동성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주식을 이제 천정부지로 많이 끌어올렸고 조정이 오더라도 다시 한번 갈 거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러면은 경제주기 합성을 일본 해외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바라봤느냐 그 팁을 한번 좀 찾아보니까 현재 일본 UFJ 증권에서는 보고서를 내서 미국 경기 사이클 뭐 이런 부분들을 보고서 이제 키친 파동 이제 4.4년을 기준으로 약간 크죠. 4.4년을 기념을 해서 현재 약간 키친 파동 사이클이 큰데 요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피크가 2023 그렇죠. 피크가 2027, 피크가 2032년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꼽았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요거하고 긴 주글라 사이클. 주글라 사이클은 현재 9.8년을 기준으로 해서 저점이 어떻게 잡았냐? 2022년으로 잡았습니다. 피크를 2028년으로 잡았고. 그러니까 피크, 앞으로의 향후 피크의 고점이 2027, 2028로 현재 형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저점을 2022년 또는 2023년 피크를 좀 잡았던 그 내용이 있죠. 그래서 약간 2022년하고 2023년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좀 있죠. 있지만은 요거에 대해서는 이게 장기 사이클은 저점이 2022년이고 그 안에 단기 사이클은 고점이 2023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유념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한 가지 제가 요거는 맞다는 개념이 아니라 보통 이제 태양 흑점 주기라는 이론이 있어요. 경기 변동하고 농사 주기하고 거의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또 태양 흑점 주기가 약해졌을 때는 현재 흉작이 흉작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태양 흑점이 강해졌을 때는 경기가 확장한다는 이론 개념인데 주기가 보니까 21년, 22년 주기, 23년 주기, 24년 주기 거의 짧으면 21년이고 길면 24년이 해당이 되죠. 결론은 짧으면 20년, 길면 24년 주기 뭐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쿠즈네프 주기하고도 거의 일치하고 아니면은 24년 주기로 보면은 뭡니까 6년이라는 주글라 사이클에 4번의 주기하고도 약간 일치하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2022년이 그 전체적으로 태양흑점 주기가 가장 적은 어떤 되고 그 이후로 커진다. 그런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저점으로 2022년이 좀 작용이 될 수 있다. 물론 이거는 제 내피설입니다. 참고만 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요거를 이제 조합을 좀 해봤더니 이게 한번 커다랗게 일어나는 파동, 그 다음에 하염없이 내려가고 있죠. 물론 경기를 안 좋게 본 분들은 내년 하반기, 내년 상반기가 저점이다. 더 빠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 뭐 하반기를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도 있는데 저는 한 5말 6초. 물론 6월 달에 전체 미국 대저표 축소, 그다음에 양적 긴축 요거에 대한 시장의 선반영이 됐을 거다라는 생각도 있고 또 그걸 시장을 봐야겠죠. 그렇지만은 현재 장기 사이클의 주글라 사이클의 현재 주글라 사이클 기준으로 2022년 저점이고 주글라 사이클의 정점이 2028년이다. 요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키친 파동이 전체적으로 단기 고점이 2023년, 그다음에 추가 고점이 2027년 이렇게 좀 형성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2027년하고 2028년이 키친 파동하고 주글라 사이클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크게 상승했던 파동이 조정이 올해 5월, 6월에 끝날 수도 있고 좀 더 이제 길어질 수도 있지만 한 번은 더 올라가는 파동이 저는 이제 3파동이죠. 1파동, 2파동.
이 파동이 언제 끝났느냐 이렇게 개념이 됩니다. 3파동은 분명히 장기 사이클의 어떤 상황상 나와줄 거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 요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중요시하게 좀 생각이 됩니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이제 길어질 것이다. 그런 그 내용에 해당이 되는데 왜 이제 10년 주기 사이클, 이제 주글라이 사이클에 이제 대입을 해서 봤냐면은 1차는 1986년부터 1995년까지 PC 수요 모멘텀이 1차 장기 10년의 파동이었고 또 중간에 살짝 파동이 있었습니다. 5년짜리 절반 2022년에 2027년까지 디지털 카메라 확산 때문에 짧은 확산 과정이 있었는데 제가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60년이면은 콘트라이프 파동이라겠죠. 얘에 대한 절반이 30년 파동. 이 30년 파동이 한번 주기 반복이 될 것이다 하는 개념에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30년에서도 20년은 상승, 그다음에 10년은 조정, 20년은 꾸준히 파동이죠. 이런 파동의 어떤 흐름들이 나와주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그 30년 후에 다시 한번 3파동이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1986년에서 30년을 후퇴하면 플러스 하면은 2016년이죠. 2016년에 뭐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코드, 화두, 어원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파동이 반복이 되면은 최소한 2025년까지는 좀 진행이 돼요. 최소입니다. 최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된다. 그래서 요거는 빅데이터,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 침투가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빅데이터 증설도 되고 있고 또 상용화 과정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자율주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현재 레벨이 계속 올라가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PC쇼가 조정은 얼마든지 1년짜리, 6개월짜리 얼마든지 있을 수는 있다. 근데 장기 추세로는 계속해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은 열 수밖에 없고 지금도 현재 공급 병목에 해당이 되죠.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현재 시간의 문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주시장의 사이클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이클이 돌아가는지 이게 경제주기 사이클하고 주식 파동하고 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머릿속에 개념을 좀 집어넣어야겠죠. 이런 관점에서 일반적인 공식에 대해서 세 개를 합성한 거. 물론 요거는 제 이론이기도 하고 조지프 슌페터라는 사람의 이런 다른 경제학자의 이론을 자기가 이걸 합성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보면은 세 개의 기침 파동은 하나의 주글라 파동을 형성하고 다시 6개의 주글 파동은 하나의 컨트라프 파동을 형성을 주장했다. 요거를 제가 직접 만드는 건 이렇게 조합을 했던 겁니다. 약간 조지 슌피터 한 말하고 한 7, 80%는 비슷한데 제 파동 이론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제 기침 파동이 이제 40개월짜리가 있죠. 그러니까 40개월짜리가 3년 3개월입니다. 3년 3개월. 그러니까 이거 세 개를 합치면 120개월이잖아요. 그 120개월은 현재 10년 1년이 12개월이기 때문에 딱 10년을 말한 겁니다. 그렇죠? 주글라 파동이 이렇게 10년짜리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주글라 파동이 중간에 변곡이 오면 한 6년으로 되기도 하고 또는 일반적으로는 10년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6년 내지 10년이 주글라로 무조건 외우시면 돼요. 6년 내지 10년은 주글라로. 그죠? 요걸 만약에 6년짜리가 절반으로 나눠지면 3년, 3년으로 나눠지는 거죠. 10년이 6년이 절반이면 3년, 3년. 그다음에 10년이 3분의 1씩 열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정확하게 40개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경제 주기에서 주식 주기에서 3년 주기, 36개월 주기 또는
40개월 주기 이렇게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 있어요. 키친 파동이 10년의 3분의 1 토막이냐, 그렇죠? 3분의 1이냐, 6년에 대한 절반이냐, 요거를 보기 때문에 36년 내지 36개월 내지 40개를 가장 기본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됩니다. 그럼 주글라 파동이 6년 내지 현재 10년을 6개를 합해면 콘트라프라고 하는데 짧으면 36년이고 길면 60년이죠. 자, 그리고 요거를 10배로 확대하면 360년, 600년 이렇게 좀 되는 거죠. 자, 임진왜란은 1592년 일어났어요. 그렇죠? 360년 후에 무슨 일이 났죠? 1952년, 1950년 6.25 전쟁이 났죠. 한국에서도 전쟁의 큰 주기가 360년 주기. 그다음에 작게로 봤을 때 일제 현재 경술국치 일제 치하가 몇 년입니까? 36년. 이렇게 시간 사이클 역사 주기에서도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600년은 뭐예요? 조선 왕조 주기가 몇 년입니까? 600년이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참고적 여담이지만은 자, 봐보세요. 신라가 몇 년이죠? 1000년. 그렇죠? 그다음에 고려 400년. 그다음에 조선 600년. 요거 1000년이죠. 1000년이 나눠졌어요. 그렇죠? 이게 몇 년인가? 2000년이죠. 그렇죠?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20일로 보면은 성경에서 몇 년 역사죠? 6000년이죠. 그러니까 2000년이 3번 바뀐 거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큰 역사 주기로 봐도 숫자의 주기는 거의 일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들을 한번 보면은 과거에 제가 파동위를 연구하면서 어떤 주기 사이클이 경제 주기 사이클이 진행이 됐는지, 물론 이제 미래에 또 적용하는 문제예요. 기준과 적용이 틀리면은 달라지는 문제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요걸 저점에서 보면은 상승하는 개념이죠. 계속해서 상승하고 여기서 연결이 돼서 상승과 조정이 현재 6년, 72개월, 6년이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추가 3년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상승과 조정이 추가 저점이 나왔지만은 이것도 6년, 72개월, 6년이죠. 6년 주글라 사이클이 이렇게 순환이 됐던 겁니다. 그렇죠? 6년이 3개짜리가 이렇게 합해졌고 여기서도 전체적으로 이 삼각 수렴령, 전체 수렴령, 그렇죠? IF 큰 충격을 회복하고 기간 조정에 숨고르게 했던 이것이 6년, 그리고 절반 나눠져서 3년, 또 여기서 절반 나눠서 18개월씩 이렇게 진행하고 마지막에 18개월 탄생 파동을 보이고 빛나는 상승 36개월의 흐름을 보이고 무너졌습니다. 이후로는 장기 사이클로 형성이 됐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봤을 때는 우리가 6년 주기로 봤을 때 주글라리 사이클로 봤을 때는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10년 주기로 봐도 그러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은 이걸 표로 만들어 보면 이런 겁니다. 그렇죠? 6년 상승, 그다음에 3년 상승, 3년 조정, 그죠? 3년 상승, 3년 조정. 그다음에 여기서 삼각수렴령의 형태 6년, 그리고 빛나는 상승 6년에 대한 3년이 고점이었습니다. 그러죠? 자, 이런 흐름이 좀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요거 몇 년이죠? 전체 이 저점에서 여기까지 한번 큰 사이클이 36, 18, 18년에서 20년 사이 그런 상황이 지금 되죠. 그리고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여기서 다시 6년 다시 행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운 주기가 상승과 행보의 끝자락에서 다시 새로운 상승이 일어나는 시기까지가 또 18년에서 20년, 또 길어지면은 22년까지. 그렇죠?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는데 이게 4차 산업혁명의 화두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기가 요걸로 저는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주글라르 사이클의 어떤 개념으로 요걸 파동으로 연봉으로 비교해 보면은 자, 요거죠. 10년짜리를 보고 10년짜리를 보면은 자, 10년 상승이 됐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6년 플러스 3년이라겠습니까? 그러죠? 10년. 그 다음에 조정의 저점이 이렇게 10년. 그 다음에 IMF 초점에서 상승까지가 10년. 그렇죠?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2016년에 4차 산업혁명의 화두가 있었고 하다가 조정을 보였죠. 그러다가 한참 올라가다가 미중 충돌, 그다음에 현재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더 빠진 약간 아이러니한 거인데 일시 충격 뒤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10년이 진행이 되는 어떤 지금의 과정에서 일시 충격이 5년의 중간의 변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상승의 어떤 트렌드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걸 10년을 도표로 하나로 보면은 요겁니다. 그렇죠? 상승, 그다음에 조정 10년, 상승 10년, 행보의 끝자락에서 2016년에 상승 시도하다가 일시적 충격이 왔지만은 결론은 상승으로 계속이 돼서 정점이 언제냐 이렇게 대략 계산하면은 2025년입니다. 2025년 뭐라고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정점 이런 부분이 되죠. 그 다음에 주글 라이프 사이클 정점이 언제라고요? 2027년, 2028년 이렇게 좀 됩니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에 조정 저점이 2022년이냐, 올해 지금이냐, 추가적인 거로 해서 내년 뭐 올해 하반기냐, 내년 또 상반기냐 이렇게 좀 갈라집니다. 또 경기를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이렇게 보는데 저는 좋게 보기 때문에 올해 5월, 6월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 뭐 시나리오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차트적으로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월봉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최근의 흐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야 현재 아무리 이렇게 해도 두드러 이렇게 맞췄다고 이제 보시면은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되는데 최근의 흐름들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이제 고점에서 이렇게 27개월 하락 조정을 보였습니다. 27개월. 그 다음에 여기서 상승과 조정의 27개월이 6월 달이면 27개월 1대1 대칭이 돼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27개월이 하나의 마디로 정의된 것은 지난번 그 반등을 했을 때도 27개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쌍봉 고점에서 정확하게 조정의 끝자락이 거의 9년을 쉬었습니다. 9년을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쉬었기 때문에 이 파동이 진파동으로 보는 거고 이 파동이 진짜 저점으로 보는 거고 이게 이제 장기 사이클로 보고 이게 1, 2, 3, 4, 5파동. 5파동이 쌍봉일 수도 있고 그렇죠? 현재 이렇게 신고가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이 탄생 파동의 조정 파동의 흐름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한번 또 좀 찾아보겠습니다. 곧 지루하게 하락을 좀 했죠. 이때가 현재 미중 충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무역 관세 전쟁 이렇게 계속해서 하다가 여기가 진바닥인 줄 알았죠. 근데 마지막에 반등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추가적으로 빠져서 여기가 최종 저점이 됐습니다만은 이후로 이렇게 올라왔던 파동이 좀 해당이 되는데 이후로 올라왔던 파동이 몇 개월 올라왔냐면은 16개월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정이 현재 8개월이 진행이 됐어요. 보통 상승과 조정 1파와 2파, 1파와 2파야 그다음에 3파가 있는데 파동 이론상 1파와 2파의 주기가 어떤 시간 주기하고 일치를 할 것. 그다음에 상승 파동인 경우는 1파에 대한 가격의 절반 또는 기간의 절반일 것. 두 가지를 만족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16대 8인 게 만족을 했죠.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5개월이 이렇게 쌍바닥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27개월 현재 사이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다중바닥이다. 물론 이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는 여지도 좀 있지만은 한 번 더 이렇게 행보의 수렴이 돼서 뭐 이렇게 돼서 나중에도 갈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다시 말해서 뭐가 돼요? 36개월 내지 40개월. 뭐예요? 가장 적은 경제 주기 사이클인 키친 파동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36개월 내지 40개월까지 지금 27개월인데 8개월이죠. 8개월 내지 12개월이죠. 그러니까 8개월 내지 12개월이 이런 박스권을 더 보인 다음에 나중에 갈 것인지 요거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아무튼 이 하락의 반등에 대한 파동이 세게 반등은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삼각수렴령이 현재 삼각수렴령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진파동이면은 삼각수렴령이죠. 이렇게 삼각수렴령이 진행이 돼서 이렇게 큰 파동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1파동이고 이게 2파동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제가 1월 급락을 저점이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반등은 하지 않았습니다. 5개월 동안 기간바닥에 있을 뿐 이렇게 되고 제가 22년을 뭐라고요? 흑점 주기도 뭐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됐죠. 그다음에 반등이 세게 들어오면은 쌍봉이 되면은 뭐예요? 2023년 뭐가 되는 거죠? 현재 주기상으로 보면은 키친 파동의 현재 뭐예요? 단기 키친 파동의 고점 요걸로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파동이 나올지 모르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이런 결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코스닥으로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한번 큰 시세가 나면은 한 2년씩 쉬어요. 여기서 에너지 비축을 이렇게 보이다가 한번 크게 슈팅이 나왔죠. 이게 40개월입니다. 그렇죠? 저점과 고점의 주기가 현재 키친 파동하고 해당이 되고 했더니 몇 개월을 쉬었어요? 20개월. 그러니까 이 40개월에 대한 절반을 쉬었어요. 절반. 그러니까 20개월이면 거의 2년 좀 못 되는 기간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큰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서 다시 한번 빠진 거죠.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사실은 이 부분이 요거는 전체 큰 주기 사이클이기 때문에 한번 더 엽기적으로 빠진 거죠.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어마어마한 큰 상승이 됐고 지금은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조정이 됐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박스권이 더 연장이 된 다음에 나중에 3년 주기 사이클이 뭐 될 수도 있고요. 뭐 40개월짜리 있기 때문에. 근데 제일 짧은 주기가 27개월이기 때문에 27개월의 사이클을 통해서 쌍봉까지는 저는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흐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미국 다우존스의 전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다우존스의 차트의 모습은 제가 우리나라 시장은 단기 변동이기 때문에 1, 2년 오르면 2, 3년 오르면 그걸로 이제 시세가 끝나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장기 사이클이 없었는데 미국 다우존스는 장기 사이클이 있습니다. 과거의 차트를 보면은 1980년도부터 줄기찬 빛나는 상승 20년 이렇게 존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년에 대한 상승 사이클인 경우는 20년에 대한 절반, 무조건 절반 보시면 돼요. 자, 한번 바닥을 보이고 또 반등하고 이렇게 다시 바닥을 쌍바닥을 보이고 절반일 것. 그러니까 상승 파동은 뭐라고요? 상승 파동에 대한 절반 또는 이 전체 주기가 시간 주기 사이클에 일치할 거. 30년이 뭐예요? 60년의 절반이죠. 그래서 다시 빛나는 상승이 이것이 일파가 다시 한번 반복이 됐던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최근에 제가 이야기했던 설명이 요겁니다. 이 과정이에요. 그렇죠? 이 과정이고 지금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단계다. 이때 코로나 충격파도 있었고 그리고 심각하게 좀 대세하락으로 길어지지 않느냐 하는 어떤 위험성 뭐 이것처럼 이런 위험성이 있지만은
상방은 열려 있는 어떤 흐름이 있다고 보는 이유가 2028년이 저점이 2008년이 저점이니까 20년이면 어떻게 됐습니까? 2027년 내지 2028년이죠. 이 주기 사이클이 콘트라이프하고 아니 그 주글라르하고 킨친 파동의 다른 추가적인 사이클하고 일치를 한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시길 바라고, 최근의 흐름이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 흐름을 보시면은 이렇게 한번 계속 올라가다가 20개월 상승을 했죠. 근데 20개월에서 고점을 찍는다는 자체가 신기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 조정이 계속이 되고 있고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죠? 이제 5월 말 이제 파동인데 그러면은 이론대로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개월은 절반이니까 약 2개월 정도의 오차가 있기, 약간 시간적 여유이기 때문에 행보는 좀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하락 가능성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죠? 그러니까 미국 장세가 곧 조정을 보인 지 좀 짧아요. 그렇죠? 늦게 조정을 보였어요. 우리나라 증시는 미리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강달러기 때문에 뭐예요? 1분기 실적이 안 좋아요. 근데 한국 증시는 원화 약세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매우 좋습니다. 요거에 대한 디커플링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제가 최근에 강조했던 말이 있죠. 그래서 한국 증시는 저점을 쳤다. 계속해서 주장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증시의 현재 가장 중요한 반도체를 상징하는 삼성전자, 그 다음에 전기차, 2차 전지 이를 상징하는 현대차,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코드를 상징하는 카카오이죠. 요거를 현재 4차 산업혁명의 상징 카카오 이 세 개의 파동을 한번 비교를 좀 해보면은 대략적으로 답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삼성전자는 98년 저점이 요거는 그때 당시 액면 분할 전이었습니다. 이렇게 3만 원대였죠. 지금은 액면 분할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으로 한번 보면은 5년 상승, 그죠? 5년 상승, 10년 주구라 사이클의 절반, 3년 조정, 그렇죠? 2.5년 조정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과 조정의 5년 주기, 그 다음에 상승과 조정의 5년 주기. 뭐예요? 일정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일정한 리듬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냥 천하태평이에요. 천하태평.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근데 지금 최근의 흐름들을 진짜로 규칙적으로 움직이느냐? 정확하게 규칙적으로 움직입니다. 자, 이 조점에서 보면은 28개월 상승이죠. 그다음에 28개월이란 절반 뭐예요? 14개월. 이게 합했더니 뭐예요? 합해 보세요. 40 이제 요걸 합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42개월이죠. 40개월 플러스 1. 그러니까 주글라르 사이클하고 그 현재 키친 파동하고 정확히 일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 28 뭐예요? 그 복제죠. 컨트롤 C, 컨트롤 V.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약간 오차 변수는 있지만은 28개월, 14개월 이거 40개월 주기죠. 그러니까 키친 파동의 주기대로 그냥 그대로 올라가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고 마지막 파동은 뭐냐? 마지막 파동 이렇게 하락 파동이 있는데 이거는 거꾸로 환산하면 됩니다. 반등이 1, 하락이 2. 요거 탄생 파동은 뭐예요? 상승이 2, 조정이 1이죠. 그러니까 반등 사이클보다 하락이 이렇게 길어지는 이수배가 되면은 이게 추가 저점이 되는 겁니다. 예. 반대로 역순이에요, 역순. 이게 시간이 반대로 올라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시간을
저점인지 모르면 어떻게 하느냐? 시간을 거꾸로 역산하면 돼요. 이제 이것이 여기가 현재고 여기가 미래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딱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켜보시죠. 그대로 복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복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삼성전자 주봉인 차트는 여기를 보시면은 저점까지가 한 40개월 반등이 한번 세게 일어났어요. 그렇죠? 반등이 일어났고 현재 이게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물론 행보가 좀 더 길어질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여기 했죠. 현재 저점 그렇죠? 40주 반등과 추가 저점 기간 조정이 40주 이런 사이클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왜 이게 저점일 가능성이 많냐? 반등이 11주, 하락이 이게 22주죠. 1대2 조건을 갖춰주고 있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은 상방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겁니다. 현대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자, 현대차는 차트가 너무 좋아요. 왜 너무 좋느냐?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상승하고 조정, 2단 상승이 됐고 그다음에 조정이 이렇게 길어지죠. 자, 20년의 사이클. 20년의 사이클이 뭐라고요? 쿠즈네츠 파동. 그렇죠? 쿠즈네츠 파동. 이 탄생 파동이 작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글로벌 매클로서 성장이 되느냐 마느냐 이 과정이 있는데 최근에 테슬라 전기차 개종보다 더 좋다 하는 것도 있고 공격적인 투자도 있죠. 글로벌 탑으로 저는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다. 올라가면은 신고가가 나오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예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3파동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대차의 어떤 석권 이런 부분 장기적으로는 다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세부적으로 좀 봐야겠죠. 여기서 이제 보면은 현대차 월봉은 뭐예요? 12개월 1년 상승, 그다음에 1년 조정의 저점, 그다음에 최근에 계속해서 이렇게 숭구르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터닝을 해줄 거다. 그러니까 요거는 1년 상승, 1년 조정이라는 2년 주기 사이클하고 거의 좀 일치가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현대차 주봉 사이클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 사이클을 보면은 현재 저점에서 보면은 여기서 왜 했느냐? 20주라는 추세이탈 가격을 추세이탈까지 한번 잡아 보면은 60주가 상승 추세, 그다음 60주가 하락 추세 거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한 1, 2주 정도 좀 오차 변수가 있죠. 한 6월 중순으로 잡히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를 보면 이미 이번 주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녹화한 것이 현재 방영된 시간이 6월인데 6월 1일인데 지금 녹화하는 그 전주에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어떤 중요한 이번 주 다음 주 이게 이제 중요한 변곡점에 좀 해당이 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카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월봉으로 보면은 좀 이상한 게 월봉으로 보면 24개월 탄생 파동을 보이고 이렇게 피크를 보이는 것이 쌍봉 피크까지가 36개월, 3년이죠. 그러니까 3년 대시세 하면은 키친 파동, 그러니까 현재 키친 파동이기 때문에 꼭지다 무조건 생각하시면 돼요. 3년 대하락 하면 무조건 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즉 그런 이론하면은 뭐예요? 1년 쉬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이론하면은 절반 정도는 기간 조정을 보여야겠네. 물론 이렇게 되면은 장기 박스권이 한 6개월 이상 좀 이렇게 진행이 된 다음에 터닝을 좀 늦게 할 수도 있습니다. 늦게. 왜? 요거에 대한 다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절반이 못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워낙 힘이 강하면은 1년 만에도 저점이 생길 수가 있지만은 아무튼 그런 부분으로 이제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봉 사이클도 지금 2단으로 하락을 했죠. 2단을 하락해서 32주. 쌍바닥이
16주, 4개월이란 거죠. 8개월, 그렇죠? 8개월 하락, 4개월. 1년이라는 시간의 마디가 이제 짧게는 존재할 수 있다. 물론 반등하고 이 박스권이 다시 한번 이렇게 돼서 나중에서 진짜로 이렇게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원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의 전략 원하는 것이 공급망 보호 차원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이 진짜로 추진하는 게 있고, 미국이 원하는 것은 자급자족이다. 그게 뭐냐면은 미국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독단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미국을 제조업의 중심으로 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제조업의 중심이고, 지금은 금융의 중심이었죠. 근데 중국이 제조업의 중심으로 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회귀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탈중국에 대한 부분이 해당이 되고, 이에 대한 아시아의 파트, 그 다음에 현재 그 아시아의 파트, 그 다음에 현재 미국 파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아시아 파트 종주국으로서 한국을 택하고, 그죠? 한국을 택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강했는데, 반도체 제조 비중이 한국, 대만, 일본 앞서 있죠. 배터리도 90%, 그죠? 그다음에 원료의약품도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히토류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이 공급망 재편을 다 한다 하는 차원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미국으로 공장을 다 회귀를 시켜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뭡니까? 2016년부터 뭐예요? 회귀가 있죠. 리쇼어링 하면서 사실 혁명이 좀 일어났어요.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리쇼어링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참고적으로 미국이 추진하는 것은 금융의 중심이니까 일단 놔두고, 그러면은 현재 제조, 그렇죠? 그 다음에 에너지 패권 둘 다 지려고 해요. 에너지 패권은 세일가스는 있죠. 세일가스가 있는데 세일가스 말고 뭐가 있죠? 태양광, 그 다음에 원전, 요거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를 같이 하자는 이야기죠. 러시아한테 다 뺏겼습니다. 러시아가 원전 제1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러시아가 세일가스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러시아하고 중국이 있는데, 러시아에 이게 요거죠. 셀가스 우리가 공급받게 하지 마. 원전 우리가 공급하지 마. 에너지 강국을 꿈꾸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죠. 중국도 제조업인데 우리가 할게 너 하지 마. 그렇죠? 파트너 한국으로 바꾸어. 이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모멘텀 잠깐 보면은, 요거 보면 뭡니까? 램 리서치, KLA 뭐예요? 이 사진 속에는 뭐가 있죠? 중국, 이게 미국의 어떤 기업입니다. 같이 협력한다는 것을 하는 고도의 상징적인, 요거는 연출된 거예요. 그렇죠? 대선을 위해서. 우리 미국 장비 기업이 한국에 다 가서 한국을 살려주고 있다. 한국의 일자리가 되고 있다를 알려주는 매우 기쁜 기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좀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모멘텀은 현재 한미가 전체적으로 사실 완벽하게 기술 공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기술이 제조 공이 딸리기 때문에 반도체, 2차 전지, 한국이 그 다음에 원전 만든 걸 한국에 의존하고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같이 나눠 먹게 하자. 이게 예전에 뭐예요? G2. 내가 지원을 할 테니까 네가 G2를 해라. 한국이. 아시아의 파트너 국가. 그러니까 이 미뤄짐이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시가에 했을 때 넘버2라는 이야기고, 삼성전자 반도체 증설 사이클이 앞으로 계속이 이제 추가 증설이 계속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도체 경기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그 내용이고,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의 드론, 그죠? 그 다음에 로봇, 이런 미래비전, 그 다음에 목적 기반 이동 서비스, 이런 것들이 대해서도 전기차에서 막대하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쪽, 그다음에 로봇 쪽이 미래 트렌드이기 때문에 요거를 개화기기이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된다. 전기차 함께 이런 부분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세 상승의 3파동은 빠르면 5말 6초를 기점으로 약간 늦어지는 36개월이 40개월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준비를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 정세가 그만큼 중요하고 트렌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다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현재 장세 분석도 이렇게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G2의 어떤 선언이다, 파트너의 선언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특집 강의는 여기서 현재 상편 하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못다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아래에 이렇게 노란톡 공지가 나오죠. 샵 0082로 보내주시면 정말 리얼한 종목 이야기, 못다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여기서 저는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